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된 원혜영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광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나경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박광원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사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하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나경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짧은 소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박광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저희 국회에 임명 동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일반 우리 행정각부의 장관의 인사청문회와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여 정부의 정책 비전을 실현하고 또 국정 운영의 기틀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막중한 책무를 맡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국무총리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국무총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 전례 없이 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검증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더 철저히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 박광온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네, 간사를 맡은 박광원입니다. 의원님들 잘 모시고 원만하게 이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병석 위원님. 예, 여러 의원님들 잘 배우면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신동근 위원님. 예, 인천서구 의뢰 신동근 의원입니다. 그 자질과 역량을 충실하게 검증하는 생산적인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원혜영 위원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자유한국당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특위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입니다. 다들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야당이니까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을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데 대해서 한간에 헌법이 보장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마는 당직을 갖고 있는 국무위원, 진영 행자부 장관, 또 오늘 청문회가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그리고 정세균 총리 후보까지 이렇게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진용을 갖추게 됐다는 데에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데서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세균 총리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본인의 정책적인 소신까지 같이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연아 위원님. 예,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입니다. 앞서 김상훈 간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는 전례가 없이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께서 국회의원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시면서 우리 의회 또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족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도덕성 또 정책 검증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워진 경제 또 정치의 여러 가지 혼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엄중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위원님.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총리 후보자께서 의회의 기능을 늘 강조하셨었고 그리고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 국회의장 한 사람이 어떻게 서열 5인 총리를 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신념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셨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격을 갖추어야 되는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분이 그동안 하신 말씀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호영 위원님. 민주당에서 이번 총리 청문회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5선 되신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우리 들어와 계셔서 정말 이 총리 청문회를 무겁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앞서 계신 의원님들이 뭐 헌법상 상권 분립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좀 불편한 것이 우리 정세균 후보자 전 의장님을 저기 앉혀 놓고 꼬치꼬치 따져 묻기가 벌써 좀 어려운 상황. 저렇게 인정머리 없느냐 하는 소리를 듣게 생겨서 따지면 그렇게 되고 안 따지면 청문회 기능이 좀 될 것 같아서
벌써 이것 자체가 상권 분립을 저해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수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총리로서 헌법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선배 의원들 모시고 잘 배우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은 지상욱입니다. 이번에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는 기존의 역대 다른 청문회와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서열 2위 하시던 분이 국회의장을 마치신 후 5위에 총리를 하신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기존의 그 총리 후보자들 같았으면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도덕성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만 저희가 검증을 하면 됐는데 과연 지금 후보자께서는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이 총리직을 수락하셨는지 의회주의자로서 삼권 분립의 훼손 또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사는 이렇게 지명을 한 대통령 또 그 지명을 수락하신 총리 후보자 두 분 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조국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양해되는 부분, 양해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소아 의원님.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총괄하는데 막중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 있어서 자질은 물론이고요. 특히 정책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다들 우리 마음속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국회의장을 하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대해서 모두들 조금 걱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마 의원님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의장을 하신 분이 총리를 가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모쪼록 정말 의회에 대한 생각,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우리 의장 총리 후보자의 정치 철학도 잘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다음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복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그 밖에 김복현 행정실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박광원 위원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김상훈 위원님,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박강원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이 각각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광원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상훈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광원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과 함께 1월 7일, 8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모시고 박광원, 김상원 두 간사님과 함께 모든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원활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0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안건은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마련하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1월 7일과 1월 8일 양일간 실시하고 심사 경과 보고서는 추후 논의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은 첫째 날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두 발언 후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둘째 날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과 오후에는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 등은 방송 중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주질의 7분 그리고 보충 질의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는 위원장과 간사단이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실시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서 먼저 그 의사일정 6항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있었는데 지금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실로부터 그 자료 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모두 7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1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실 의원님들은 위원님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봤는데요. 이 자료 제출이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이 뭐 우리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뭐 아주 좀 형식적인 권한밖에 국회가 없지만 이런 자료 제출이 좀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늘 맹탕 청문회라고 이름 불려지는 것이 결국 자료 제출, 증인 신문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인의 출석 부분. 그래서 자료 제출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보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 기관에 경고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순서이지만 아직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본회의도 오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좀 했다가 이따가 오후에 혹시 협의가 되면 본회의 직전에 우리 이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간사 간의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속개 시간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